영상 시작에 앞서 영상 제목에 잘생겨지는 법은 절대적인 잘생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갖고 계신 매력을 끌어올려서 더 잘생겨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임을 알려드립니다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마이플로입니다. 거의 또 한 달 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됐네요. 오늘은 제 경험에 빗대어 설명드리는 얼굴에 칼대지 않고 내 외모를 더 한층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제 유튜브 채널 첫 번째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추레해요. 다 유행진한 막 투블럭 컷에 살도 찌고 아무 관리도 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건데요. 저는 이 방법을 통해서 굉장히 좀 많은 부분 외적인 변화가 있었다라고 느꼈고 또 그로 인해서 자신감도 얻고 굉장히 좀 긍정적인 효과들을 많이 얻었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여러분들한테도 공유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앞서 먼저 설명드린 세 가지는 자기관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기 때문에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따라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내 외모를 부각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세 가지 방법 하고요. 여기에서 더 큰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은 추가로 관리를 하실 수 있는 세 가지 방법까지 총 6가지 방법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가장 기본적인 관리법 3가지인데요. 바로 헤어스타일과 눈썹 정리, 면도 이렇게 3가지입니다.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는 외모에 그렇게 큰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미용실에 가서 그냥 뭐 깔끔하게 잘라주세요, 단정하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요. 사실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머리를 잘라주시는 헤어 디자이너 분들도 다 각자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깔끔과 단정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다 달라요. 그래서 머리를 그렇게 자르고 나면 본인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안 어울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좀 많으셨을 거예요. 최소한 제 생각에는 본인이 원하는 뭐 앞머리 기장이라던가 옆머리 뒷머리의 모양 이 정도만 설명을 하실 수 있어도 훨씬 괜찮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만약에 그게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의 연예인 사진을 준비해 가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. 단 본인이 현재 길렀던 그 머리 기장과 스타일에서 구현할 수 없는 그런 스타일을 가져가시면 안 되겠죠? 개인적인 경험상 앞머리의 이 기장 대비해서 옆머리가 좀 부하게 이렇게 떠버리거나 하면 얼굴이 되게 둔해 보이고 못생겨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옆머리 같은 경우는 다운펌을 하시거나 저처럼 이렇게 짧게 쳐버리시거나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또 손기술이 있다면 집에서 이 고데기를 사용하셔가지고 약간의 이제 컬도 좀 주시고 스프레이로 세팅까지 해주시면 더 좀 멋진 스타일링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. 저는 맨날 그렇게 하고 있어요. 자, 다음 두 번째는 눈썹 정리입니다. 눈썹 모양이 사람의 인상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우리 인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. 남성분들은 여성분들보다는 눈썹이 옅은 경우보다는 좀 진한 분들이 더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눈썹 문신이나 이런 걸 해서 모양을 잡아주기보다는 잔털을 제거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더욱 뚜렷한 이목구비의 느낌을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. 눈썹 정리하는 면도날 같은 경우는요, 다이소 가시면 1,000원인가 2,000원에 막 이렇게 5개씩 묶어서 팔아요. 그거 하나 사서 쓰시면 오래 쓰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 장만하셔가지고 한 번씩 관리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눈썹 정리 같은 경우는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자기관리를 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가 비춰지는 부분이기도 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다듬어 주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. 기본관리법 중에 이제 마지막 3번째인데요. 바로 면도입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염이 그렇게 많이 자라는 편은 아니에요. 근데 하지만 좀 수염이 많이 자라시는 분들은 아침에 면도를 했는데 오후 한 점심쯤만 되면 벌써 막 이렇게 수염이 자라나서 이렇게 수염 자국이 생기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수염 자국이 있고 없고가 우리 인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수염이 많이 자라지 않는 저조차도 수염이 조금 자라서 이게 수염 자국이 생기면 외모가 달라진 게 저는 느껴지더라고요. 좀 더 나이 들어 보이고 좀 지저분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깔끔한 모습을 위해서 면도기를 사용한 면도를 하지 않아요. 면도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면도를 하느냐? 저는 쪽집게 있죠? 쪽집게를 가지고 수염을 다 뽑습니다.
그 많은 수염을 어떻게 다 뽑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, 자기 전에 샤워하고 나서 화장대에 앉아가지고 한 30분 정도만 할애하시면 대부분의 수염을 다 제거하실 수가 있으세요. 처음에는 부위에 따라서 아픈 부분도 있고 한데, 특히나 요런데 요 윗입술 쪽은 좀 많이 따끔따끔 하실 거예요, 처음에는. 근데 한번 이렇게 다 뽑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미 자라난 걸 면도기로 자른 게 아니라 아예 모근까지 뽑아낸 거기 때문에 자라나는데 시간이 평소보다 더 많이 걸려요. 그렇기 때문에 수염 자국이 금방 올라오지도 않고요, 동시에 또 확 자라는 게 아니라서 한번 그렇게 다 뽑아주신 이후에 매일매일 조금 자라난 것들만 뽑아주시면 대체적으로 깔끔한 모습을 유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사실 예전에는 저는 눈썹도 뽑았었는데, 눈썹은 진짜 아프거든요, 뽑을 때 살이 연해서. 그래서 눈썹은 눈썹 칼로 정리만 하고 있고, 수염 같은 경우는 저는 꼭 급한 거 아니면 뽑으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까지 3가지 기본적인 외모 관리법을 설명을 드렸고요. 사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좀 기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고, 작은 노력으로 나름 큰 변화를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.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. 저처럼 외모에 조금 더 관심이 많고 조금 더 잘생겨졌으면 좋겠다, 잘생겨 보이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인 어떤 잘생긴 버프를 받기 위해서 또 다른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, 이걸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, 운동입니다. 아니, 잘생겨지는 방법이라더니 갑자기 웬 운동? 뭐 설마 다이어트?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, 오늘은 그 얘기는 아니고요. 물론 체중이 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다이어트를 좀 하시면 확실히 외적인 개선을 느끼실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. 왜냐면 제가 그랬으니까. 이쪽에 제가 10kg 감량했던 영상을 보고 오시면 아실 텐데, 저도 상당히 큰 변화를 체감을 했습니다. 본론으로 돌아와서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, 잘생겨진다라는 게 꼭 이 얼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잖아요. 말 그대로 외모라는 것은 이 전체적인 부분이니까, 저처럼 마른 체형이신 분들에게는 조금 더 많이 해당이 되는 이야기일 텐데,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좀 올바른 자세를 갖게 되고, 골격이 커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얼굴도 더 작아 보이고 듬직한 체형에서 오는 어떤 이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, 기본적인 관리 외에 운동을 함께 겸해 주시면 더욱 큰 시너지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은 2번째, 메이크업인데요.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외모에 관심이 좀 많았어요. 이렇게 꾸미고 하는 거에 관심이 많아서 초등학생 때부터 막 귀도 뚫고 이랬었는데,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20살쯤부터 비비크림이나 뭐 컨실러 이런 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, 그 이후 한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제품과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우고 써보고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. 최근에는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꼭 필요할 때만 하려고 좀 노력 중이기는 한데, 남성분들도 메이크업의 효과는 상당합니다. 특히 요새는 이 메이크업이라는 것 자체가 여성들만의 전유물 이런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남성용 메이크업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. 당장에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를 가보셔도 남성용 화장품을 많이 접하실 수 있기 때문에 도전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왜냐면 메이크업이라고 해서 여성분들처럼 막 눈화장하고 마스카라하고 뭐 아이라인 그리고 이러라는 게 아니고요. 기본적인 피부 톤을 정돈해주고 뭐 이런 조그마한 잡티 같은 걸 가려줄 수 있는 정도, 피부가 깔끔해 보일 수 있는 정도의 가벼운 메이크업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그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마지막 3번째입니다. 이거는 뭐냐면 미용 시술인데요. 이거는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 효과를 말씀드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추가한 내용인데요. 제가 이 유튜브 컴백 시기에 맞물려서 난생 처음으로 미용 시술이라는 걸 받아봤습니다. 그 당시에는 필러 시술만 받았고요. 그 이후 지금까지 뭐 보톡스나 인모드, 슈링크 이런 시술들을 경험을 해봤습니다. 받기 전까지 이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좀 많아서 저도 나름 엄청 많은 고민을 하다가 받게 된 시술들이고요. 그럼에도 시술을 받았던 이유는 어릴 적부터 제가 갖고 있던 외모 컴플렉스 부분이 있어서 그 컴플렉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술을 받게 되었고, 그 결과 외모가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물론이고요. 컴플렉스였던 요소가 사라지면서 저의 어떤 자존감과
자신감 이런 부분도 기존보다 더 이렇게 올라가는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이런 미용 시술 같은 경우는 개인차가 있는 영역이고 또 부작용이라는 확률적으로 높진 않지만 그런 위험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. 다만 저는 외모 관리를 위해서 시도해봤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 방법도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,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 말미에 추가로 언급을 하게 되었습니다. 오늘 이렇게 해서 잘생겨지는 외모관리법 3+3 총 6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. 평소 외모관리에 전혀 관심이 없던 분들이라면 기본적인 관리법 3가지만으로도 상당히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, 그렇게 외모에 자신감을 얻게 되시면서 조금 더 욕심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뒤에 설명드렸던 추가적인 3가지 방법까지 고려를 해보셔서 본인에 맞는 방법을 찾아 적용하신다면 더욱더 큰 만족감과 더욱 큰 외모 업그레이드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가세요.